충무공 이순신과 망걸레, 전쟁 중에도 지킨 충성의 예절. 1590년대 임진왜란 시기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일정한 날 새벽이 되면 장군은 군복을 단정히 갖춰 입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은 뒤 한양이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렸는데요. 멀리 궁궐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예를 갖추는 이러한 의식을 가리켜 망걸레라고 합니다. 이 의식은 난중일기에도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으며 전쟁 중에도 이순신 장군이 빠짐없이 실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망걸레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적 배경을 지녔는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왜 전쟁 중에도 망걸레를 거르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정신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망걸레란 글자 그대로 궁궐을 바라보며 올리는 예라는 뜻입니다. 궁궐이 먼 곳에 있어 직접 임금을 뵙지 못할 때 임금 계신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는 유교 예식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에 나오기 힘든 지방관리나 무장들이 매월 1일, 초하루와 15일, 보름 같은 날이나 설날, 한식, 단오, 추석, 동지 같은 중요한 명절 아침에 이 망걸레 의식을 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먼 지방에 있는 신하들이 서울 궁궐 쪽을 향해 임금님께 인사를 올리는 의례였지요. 왕을 직접 아련하지 못해도 예의를 다하기 위한 충성 맹세의 예절인 셈입니다. 이 망걸레는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전통인데, 유교는 당시 조선 사회의 바탕이 된 철학 사상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과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선 왕조는 이러한 사상을 따라 나라의 크고 작은 의식을 정비했는데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왕도 세나 동지의 중국 황제가 있는 북쪽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망걸레도 충성을 상징하는 의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선이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제국을 세운 1897년 이후에는 중국 황제를 향한 망걸레 같은 의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망걸레의 전통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높은 지위의 주군에게 먼 곳에서 예를 올리는 관습으로 중국의 황제나 상위 군주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국제 외교 의례로도 활용되었지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를 국내 통치체계의 예법으로 정착시켜 모든 지방 관하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지방 수령이나 지방 군영의 지휘관들은 관하의 뜰에 모여 궁궐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지방 관청의 객사에서 이루어진 이 망걸레를 통해 비록 떨어져 있어도 임금과 신하가 한마음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망걸레는 국가 차원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행사였습니다. 이 의식을 치르는 날이 되면 지방 관리들은 깨끗한 관복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를 올렸습니다.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나라의 안녕을 비는 뜻도 담겨 있었지요. 이는 조선 사회의 충군애국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의 망걸레.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동안에도 망걸레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바쁜 전쟁 중에도 예정된 망걸레 날을 잊지 않고 의식을 올렸고 그 사실을 꼼꼼히 자신의 일기인 난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난중일기 곳곳에서 망걸레를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94년 9월 15일자 일기에는 충청수사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새벽에 망걸레를 올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초하루나 보름이 되면 거의 빠짐없이 망걸레를 올렸다고 일기에 쓰여 있는데, 이를 통해 이순신 장군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이 의식을 빼놓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선이나 진영에서 임금 계신 쪽으로 향해 고개 숙여 절을 함으로써 비록 먼 타지에 있지만 마음만은 한양의 임금에게 닿기를 바라는 예를 올린 것입니다. 폭음이 들리는 전쟁터에서도 이런 의식을 치렀다는 것은 장군과 장병들이 전쟁 속에서도 예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난중일기를 통해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은 동짓날 같은 특별한 절기에도 잊지 않고 망걸레를 행했습니다. 그의 일상에서 망걸레는 충성심의 표현이자 규칙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건 전쟁 중에도 이 의식을 거르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예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임진왜란은 목숨을 건 싸움터였지만 그는 자신이 조선의 신하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망걸레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되새기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임금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스스로 다짐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망걸레를 행함으로써 장병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장군이 앞장서서 임금께 예를 올리는 모습을 본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은
우리는 임금님과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공통된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의 혼란 속에서도 이런 의례를 지킨 것은 군유를 바로 세우고 사기를 드높이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와 군사가 함께 예를 올리며 마음을 모으니 자연스럽게 팀워크와 단결력도 커졌겠지요. 이순신 장군의 망걸레 실천은 단순한 개인 신앙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질서와 충성을 심어주는 리더십의 발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망걸레를 통해 보여준 정신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끝없는 충성심입니다. 그는 임금이 멀리 떨어져 있고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를 다했습니다. 심지어 한때 누명을 쓰고 파직되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을 만큼 임금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금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일기에서 신하가 몸을 던져 임금을 섬겨야 하는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바른 길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충신으로서의 굳은 신념과 책임의식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망걸레를 행한 것은 개인 이순신이 임금 개인에게 보인 충성이라기보다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질서에 대한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특정 왕에 대한 개인적 충성이 아니라 신하로서 왕을 섬기는 도리 자체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원칙과 예법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난중, 즉 혼란스러운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예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전쟁 상황일지라도 의관을 정제하고 예식을 올렸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는지 보여줍니다. 폭풍 같은 전투 속에서도 망걸레를 지킨 것은 스스로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종의 수양이기도 했습니다. 규칙적인 의식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신의 행동이 큰 도덕적 맥락 속에 있음을 상기했지요. 이는 장군 본인에게 정신적 안정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절개를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망걸레를 통해 이러한 도리를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망걸레 실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도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망걸레라는 전통의식을 지킨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신, 그리고 위아래 서로 존중하고 이해를 다하는 마음은 시대를 넘어 소중한 덕목입니다.